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7월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역사적인 최고점을 뛰어넘을지 관건입니다. 다우지수가 현재 41,175에서 역사적인 최고치 41,198까지 23포인트 남았습니다. 0.6도 아니고 0.06% 남았고 S&P 500 지수는 5,634에서 최고치 5,667까지 33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폭락을 했는데 참 빨리 회복됐죠. 0.6%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 8월 초에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기술주들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야 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4.3% 남아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크게 떨어졌었죠. 13%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을 보면 연중으로 보면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또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대표적인 ETF를 봅니다. 타이거 S&P 500 연중으로 지금 반올림에서 20% 상승 중. 타이거 나스닥 100도 S&P 500과 똑같이 20% 상승 중. 타이거 필반나가 26% 상승.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34%로 월등히 빅테크주들이 가장 높죠. 이 네 종목을 골고루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평균 수익률이 지금 8개월 채 안 됐는데도 25%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지수의 향방이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증시가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일지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경제 정책을 다루는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와 정책 현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일단 지난주 파월 발언에 미국 증시가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월요일부터 증시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변화하는 경제 전망, 그리고 위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낮추겠다는 뜻은 알리면서도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지난주 금요일 1% 이상 올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이번 주에 28일 예정된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28일 장 마감 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최근에 기술주 약세로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와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기술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한다면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지난 5월에서 7월 분기에 주당 64센트의 순이익과 286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1월 221억 달러와 지난 2월에서 4월 분기 260억 4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6개 분기 연속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또 가이던스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주가가 각각 16% 이상 1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초부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서도 벌써 약 170%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을 따라올 빅테크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 4분의 1 정도를 엔비디아가 기여를 한 것입니다. 호실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 기업의 앞으로 자체 실적 전망치 또한 중요합니다.
AI 투자 정점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이 이미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가운데 시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의 주가들 계속 떨어졌죠. 이들 기업들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분야에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이 AI 투자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표 다음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역시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12%나 떨어졌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 이후 9월 금리 인하 기대 고조 등에 힘입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주에 4.55% 마지막 날 상승해서 129.37달러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경우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2주간 23.5% 정도 오른 점은 부담 요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2025년, 2026년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고 밝힐 경우 이것은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그래픽 처리 장치 신제품 블랙 웨일 공급 제한에 대한 입장 표명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의 높은 가격과 영업 마진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 비용 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는 탓입니다. 주가 변동성을 자극한 블랙 웨일 공급 딜레이 이슈, 데이터 센터 외에 게이밍, 자동화 등 사업 부문에서의 수익성 그리고 고객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에 미국 경제지표 공개가 되는데 중요한 경제지표가 나옵니다. 29일에는 GDP, 국내 총생산,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몇 년째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25일은 속보치 기준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 1.4%의 2배로 다우존스 전문가 예측치 2.1%를 0.7%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30일에는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 7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PCE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1% 오르는 데 그친 만큼 PCE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CE 시장 예상치는 2.6%로 지난 6월엔 2.5%였습니다. 같은 날 공개되는 7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는 전월보다 0.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이후부터 시장은 연준이 시기를 놓쳐서 미국 경기가 침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는데 이 걱정을 완화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